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4 인하대 순위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하대는 일단은 모든 수리 논술에서 항상 마지막 날에 수리 논술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일, 12월 3일 일요일 날. 그래서 인하대 논술이 끝나면 이제 공식적인 모든 수리 논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늦게 보고요. 수능 끝나고 나서 어찌 되었건 거의 한 3주? 3주 정도? 그 정도 되는 3 주까지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 2주 절반? 한 16일, 17일 요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수능 끝난 다음에 그때 그냥 하루 종일 수능 논술에 올인해서 인하대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하대는 그냥 개인적인 제가 수리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를 정말 성의 있게 내고 퀄리티 있게 내는 학교를 2개만 뽑아라고 한다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한양대고요. 그다음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저는 인하대를 꼽습니다. 문제 정말 성의 있게 만들고 네, 문제 퀄리티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 처음 논술반 시작하고 나서 기초 잡아줄 때는 적당히 이제 문제를 섞겠죠. 섞겠지만 어찌되었건 문제의 퀄리티가 좋고 근데 이제 이건 선생님 입장이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하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하대의 그러한 네임 밸류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비슷한 날 보거든요. 아주대는 항상 토요일 날 봐요. 하루 전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학교가 제일 논술을 늦게 보는데 경쟁률을 본다면 인하대보다 아주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대 문제는 인하대 문제보다 수험생들이 편하게 느끼거든요. 문제가 어려워요. 사실 인하대 문제는 쉽지 않아요. 아 네. 문제는 되게 좋은데 그건 인제 제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막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도 나오고요. 어찌 되었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학교예요. 쉽지 않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써 놨어요. 학교 네임 밸류에 비해서 논술이 어려운 학교였어요. 어려운 학교였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3 인하대 수리 논술 기출 문제를 보고서는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저야 쭉 봐왔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의 그 수준의 변화를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만 놓고 본다면 정말 논술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좀 편안해졌어요. 정말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이제 거의 수능 수준 아니야?" 수업 시간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쉬워졌는데 인제 이 추세가 아마도 경쟁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저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문제를 인제 쪼끔 "조금은 편안하게 내자."라고 내부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아 인제 인하대가 문제를 좀 편안하게 내는 걸로 방향 전환했구나.'라고 단언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문제가 편안했다. 근데 그전에는 편안한 적이 없었다. 그럼 이게 어떤 하나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고요. 하지만 대비하실 때는 어찌 되었건 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죠. 전통적으로 이 학교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그러한 미적분 문제를 중심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다음에 논술이 70%,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30%인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말 반영 안 해요. 다른 학교들도 거의 반영 안 하지만 반영 안 합니다. 또 이거 바뀌었거든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올해 바꿨거든요. 바꿔서 더욱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고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끝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요. 꽤 많거든요. 꽤 많기 때문에 와 이 경쟁률 만만치 않겠는데 근데 항상 같은 시기에 보는 아주대에 비하면 경쟁률이 아주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대야 뭐 648대 1이었나요? 의대가 648대 1이었나? 의대 빼놓고는 그냥 평균 경쟁률 40대 1이었어요. 40대 1이면 다른 학교의 한 절반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수능 체제도 없는데 네 문제가 일단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인하대보다는 아주대 쪽으로 이렇게 인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지만 내신 등급을 이제 대학교에서 환산할 때 그 변경 방법을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내신의 실질적인 반영률은 원래 적었는데 더욱더 작아졌다. 더욱더 작아졌다. 진짜 논술 실력 가지고 승부를 보면 된다. 페이지 바뀌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미적분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건 거의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나요? 미적분, 어려운 정적분의 계산, 그 다음에 넓이나 뭐 기타 부피의 최대 치소, 미분을 통한 최대 치소의 해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월함수 또는 뭐 보통 초월함수겠죠? 초월함수를 주어지고 그것들을 해석해서 볼록성이나 증감을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수능 주제들이에요. 그걸 조금 더 깊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수능 출제 범위 뒤에 나오나 보다. 그래서 일단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 범위가 일단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고일 수학, 그다음에 수험, 투, 이적. 확률 통계와 기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다른 대학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그동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반면에 조금 기간을 두고 준비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도전해 볼 만하고요. 작년처럼만 나온다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학교인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은 작년에는 306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293명을 뽑아요. 그래서 전체 정원의 12.1%, 작년도 11.1%였는데 이제 학생 수가 인구수가 이제 점점 줄면서 학생들도 줄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똑같이 몇 명 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순위 논술을 보는 학교예요. 12월 3일 일요일 날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40대 1인데 실질적인 경쟁률은 원래 경쟁률도 낮죠. 원래 경쟁률도 낮는데 실제 경쟁률은 더 낮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결시율이 한 45% 돼요. 생각해 보세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왜 시험을 보러 안 오죠? 수능을 끝나고 준비할 시간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시율이 거의 절반이 안 오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경쟁률 몇 대 몇이라고 했죠? 648대 1이었나요? 648대 1이었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5%가 결시예요. 시험을 보러 안 온다고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냥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5대 1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실은 거기에 있어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반, 2주 반 동안의 시간에 어머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런 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변합니다. 수능을 잘 보고 생각보다 훨씬 잘 봤어요. 그럼 너무나 해피하죠. 정말 축제 분위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대부분 어찌되었건 수능을 어느 정도 받으면 자기가 생각한 만큼 만족할 만한 점수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논술을 지원한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 시험을 이제 막 보러 다니는데 정신없이 보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논술을 또 잘 봤어요. 잘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논술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에서 가족회의가 열리죠. 깔끔하게 접고 지금부터 그냥 1년 더 하자. 내년 수능을 준비하자.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시율이 일반 학과는 절반 정도가 시험을 보러 안 오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시험을 보러 안 오고 이거는 거의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구나. 이거는 사실은 착각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 화장실 가기 전이랑 다녀온 다음에 마음이 다르듯이 수능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까지도 불꽃같이 공부했던 그 집중력이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정말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요.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나다 같은 경우도 만약 여기 써야겠다라고 결정하신다면 수능 전에 최소한 이틀에 한 문제 정도는 한 세트라도 풀고 그렇게 막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풀어보는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답안지 작성하는 연습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 항상 제 제자들 중에서 성적들을 제법 했던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다.
그다음에 시험은 120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큰 문항 3개 있고요. 그다음에 딸려 있는 문항은 보통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한 9문제에서 10문제 이 정도 출제돼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통과 기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요소는 되게 많아요. 는 학교거든요.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쉬워졌다. 그래서 올해도 쉬워졌으면 좋겠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만 놓고 본다면 인하대도 이제 뭔가 출제 경향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1학년 수학이죠. 1학년 수학과 그 다음에 수학 1에서는 어느 단원에서 많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요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집합을 낸 적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복소수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근과 계수의 관계, 그다음에 직선, 원의 방정식은 뭐 모든 학교가 다 많이 내는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 듣기로는 약간 연대 느낌도 조금 나요. 진짜 골고루 내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복소수가 뭔지, 1학년 때 배웠던 복소수가 복소수가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소수가 뭔지는 그 정도는 일단 판단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집합도 조건제 집합 이런 게 나왔을 때 집합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집합을 배우는 목적은 낯선 표현에 대한 연습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러한 표현, 낯선 표현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능력, 그걸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여서 그런 능력들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미적분 주제는 매년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날에도 모의논술과 연계성이 정말 깊습니다. 높습니다.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인하대는 물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업로드하는 건 인하대는 조금 뒤쪽에서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올해 모의 논술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출문제 연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하대 논술을 합격하고 불합격의 기준은 수능 다음에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거기에서는 승패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수리논술학원에 다니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아침부터 밤까지 해서 막 며칠 집중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길잖아요. 2주가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2주를 넘게 아침 9시 밤 10시까지 저는 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의 양보다 공부 시간의 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푸는 문제는 뭐 수학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수능이 끝난 다음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엄청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